자, 잘 나가는 첼시 그리고 위기의 맨유가 만납니다. 네. 일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지금 뭔가 확실하게 얘기하기가 좀 그런 게 임시감독 체제에서 캐릭이 어떤 전술을 구사할지 바로 어떻게 분위기를 좀 수습할지 확실하게 나와 있는 부분은 없죠. 이제 한 경기였거든요. 이제 한 경기였거든요. 네. 근데 그 경기가 사실 비아레알전이었는데 경기 내용이 좋았다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고 이기긴 했지만 결과를 낸 건 정말 다행인 일이지만 확실히 맨유는 지금 아직 중심이 잘 잡힌 팀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데 첼시와 맨유는 이제 13라운드에서 만나거든요. 양 팀의 예상 라인업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첼시는 지금 캉테와 치렐의 부상이 지금 촬영을 금요일날 오전에 하고 있는데 아직 이 기준으로는 명확하게 어느 정도 빠지는지 또 어디 부위가 확실하게 부상인지는 공식 발표가 나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가 엊그저께 이제 7일 관련해서는 십자인대 루머가 있죠. 네,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었고 캉테는 이거에 비해서 약간 가벼운 부상일 수 있다라고 같이 덧붙였는데. 근데 캉테가 이제 부상이 계속 많아진다는 게 저는 첼시 입장에서 좀 리스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캉테는 7회도 마찬가지지만 둘 다 이 경기를 뛰기에는 무리가 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명단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보이고 코바치치의 부상 회복도 더디다고 하네요. 그래서 코바치치도 지금 3선에 포함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베르츠가 주중 이제 유벤투스전에 햄스트링 부상으로 결장을 했는데 이 경기는 그냥 의심 단계. 출전 불가 의심. 네, 아마 교체로라도 벤치로라도 좀 이름은 올리지 않을까 예상이 돼서 일단 의심 단계로만 적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첼시의 지금 라인업을 보면 루카쿠 원톱, 오도이 마운트의 2선, 그리고 알론소, 조르지뉴, 치크, 리스 제임스로 3선 미드필드라 윙백을 꾸리고 리디거, 티아고 실바, 아스피리쿠에타의 맨디 골키퍼 예상했거든요. 네. 반대로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바란과 포그바, 카바니 이렇게 3명은 부상. 해리 맥과이어는 징계로 빠지죠. 네, 그 퇴영 징계죠. 네, 그리고 메이슨 그린우드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명단에 들지 못하면서 이렇게 5명을 빠진다고 보았고 루크 쇼도 지금 여전히 이 뇌진탕 부상에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심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쇼의 어떤 여부를 떠나서 만약에 출전을 못한다고 본다면 저는 백포의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대해약 키퍼를 중심으로 텔레스, 린델로프, 바이, 완비사카 프레드 맥토미니의 3선 그리고 레시포드, 브루노 페르난데스 사실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그렇고 레시포드도 그렇고 둘 다 주중 비아레알전에는 선발은 아니었는데 이제 이 둘 다 다시 리그에서 선발로 돌아오면서 산초, 호나우두와 함께 공격진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또 산초가 지난 경기에서 또 어떻게 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으로 첫 번째 골을 넣었으니까. 네. 그래서 산초를 이제 리그에서 한 번 더 써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자, 걱정이 늘어난 첼시입니다. 3선과 왼쪽 윙백 자리의 뎁스가 순식간에 얇아졌습니다. 캉테 그리고 아까도 얘기 드렸던 코바치치의 부상 때문에 지금 3선 쪽에는 공백이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롭스터치크가 나오고 백업 자원으로는 지금 바클리, 사울이 대기하고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바클리와 사울이 현재 즉시 전력감의 자원이 아니라는 점을 보았을 때 첼시의 3선이 롭스터치크가 바로 나와야 될 정도로 뎁스가 매우 얇아졌다. 코바치치와 캉테의 부상이 뼈아프게 다가오는 상황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울이 잘했으면 이거는 아예 그럴 일이 없었을 3선인데 근데 사울이 지금 아직까지는 적응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3선 뎁스가 좀 얇아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시메오네처럼 사울을 그 윙백으로 쓰면 어떡하죠? 마르코스 알론소를 대신해서 이것도 좀 고민이에요. 벤치렐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사실상 벤치렐 부상이 좀 길어질 수 있는 염려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렇다면 마르코스 알론소만 왼쪽을 보게 하는 건 무리가 있고 허드슨 오도이를 이제 오른쪽 윙백이 아닌 왼쪽 윙백으로 쓴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고. 근데 오도이는 그러니까 투엘이 오도이를 윙백으로 안 썼던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선에 있을 때가 훨씬 낫습니다. 낫죠. 오른쪽 윙백이랑 왼쪽 윙백에 있을 때 아마 차이는 있을 거예요. 왼쪽 윙백에 있으면 그래도 오른쪽 윙백에 있을 때보다 동선은 더 다양하게 가져갈 것 같은데 근데 수비 부담이 좀 커지고 뒤에서 출발을 한다는 점에서 오도이의 어떤 공격력을 잘 발휘하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오히려 좀 감소시키는 듯한 느낌이 들죠. 네,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보자면 아스필쿠에타를 왼쪽 윙백에 두는 뭐 경우의 수도 맞아요.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또 허드슨 오도이의 오른쪽 윙백 기용이 강제될 수밖에 없어요. 리스 제임스랑 번갈아 가면서 나와야 된다는 걸 뜻하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보면 왼쪽 자리는 지금 고민이 있다. 아스필쿠에타가 나와도 고민 혹은 오도이를 내려도 고민 그렇다면 사울을 정말 내릴까? 뭐 그러진 않을 거예요. 네, 그러진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혹시 그러면 어떡하죠? 라고 제가 이제 한 거고. 근데 이것도 일단 뭐 세 번째 옵션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하겠고 이 정도로 이제 부상의 이탈 타격이 좀 큰 첼시의 상황입니다. 반대로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루크쇼의 복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맥과이어가 징계로 빠지기 때문에 루크쇼라도 돌아와야 센터백 라인을 루크쇼를 왼쪽 스토퍼로 둔 형태로 3명을 갖추면서 백스리 전술을 구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텔레스가 사실 그 역할을 할 수는 없으니까. 텔레스는 아예 안 어울리죠.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쇼의 복귀 여부에 따라서 백스리를 쓸 가능성도 있다. 근데 쇼가 못 나올 시에는 백스리를 쓸 가능성은 매우 떨어진다. 포백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 그럴 시에는 백포의 가능성이 좀 지배적으로 많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양 팀의 최근 흐름은 사실 매우 큰 차이가 있는데 첼시는 리그 1위 9승 2무 1패 성적이고 리그 6경기는 5승 1무로 상당히 좋은 모습에 챔피언스리그 유벤투스전에 기가 막힌 경기력을 보이면서 대승을 했죠.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게 투엘은 한 번은 당해도 두 번은 안 당하죠. 이게 딱 그 경기에 대한 확실한 피드백 그리고 여기서 어떤 점을 찾아서 이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지 사실 뭐 저희가 이 트리뷰가 올라가기 전에 랑닉 영상이 올라가겠지만 랑닉도 이런 걸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어디가 맞아요. 문제점인지 딱딱 찾아가지고 바로 보완하고 바로 카운터 치는.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투에도 참 좋은 감독이다. 그리고 그 힘을 얻은 첼시는 정말 지금 유럽 내에서 대단한 강팀의 위치에 당연히 올라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무엇보다 리그 12경기 4실점이죠. 0405 시즌에는 리그 12경기 3실점이었다고 합니다. 실점이 하나도 많긴 하지만 근데 그 하나 차이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올 시즌 실점 페이스도 대단히 좋다는 거지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세리에서는 나폴리가 또 대단한 그 실점 기록을 이렇게 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첼시가 약간 그 0405의 향기가 좀 나요. 그렇죠. 근데 나폴리는 이 네이션스컵 여파가 되게 부담이 클 거예요. 맞아요. 워낙 주축들 중에 아프리카 대륙의 선수들이 많아서 네이션스컵이 열렸을 때 이탈이 좀 클 것 같고 첼시는 네이션스컵의 여파가 이제 맨디죠. 그렇죠. 맨디 골키퍼. 근데 여기는 엄청나게 큰 거 아닙니까? 엄청 큰 거죠. 지금 맨디 전 유럽 통틀어서 요즘 키퍼로서는 진짜 탑에 올릴 만한 실점보다 클린시트 경기 횟수가 많아요. 맞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맨디 진짜 잘하고 있는데 맨디가 빠지고 케파가 나와야 되는 것도 변수. 그리고 역시 클럽 월드컵에 첼시가 또 다녀오면서 후반기에 체력 여파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변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이 수비 지표는 아주 대단하고 뭐 지금 얘기 드렸던 변수가 맨유전의 변수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맨유는 리그 8위 5승 2무 5패 성적이고 어느덧 패배와 승리가 똑같아졌습니다. 최근 리그 7경기 1승 1무 5패를 달리면서 솔샤르 마이미에 매우 좋지 않은 행보를 보여줬죠. 현재 리그 2연패인데 마지막 3연패가 바날 감독 때 2015년 12월의 일입니다. 엄청 오래전이네. 이때 바날 감독에 대한 경질 요인이 매우 커졌죠. 이제 안 된다. 반. 두 번째 그 반 시절이잖아요. 그러면은 2015년 지금으로부터 딱 6년 전이네. 그 정도로 이제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당시 맨유의 상황이었고 그래서 지금 리그 3연패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대결 기록은 첼시가 맨유전 7경기 무승이에요. 이건 또 의외네. 의외죠. 근데 맨유를 만날 때 요즘에 유독 무승부가 좀 많았었고요. 투이 감독의 첼시라면 좀 그래도 얘기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맨유 상대로는 좀 약한 면모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램파드 감독의 첼시 감독 첫 경기가 4대0 경기? 올드 트래포드 원정에서의 대패이기도 했었었고 맞대결은 맨유가 좀 더 자신감이 있는 최근의 분위기예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최근 프리미어리그 첼시전 4경기 무실점이고 첼시 원정 경기에 5경기 무패입니다. 야, 근데 3승 2무네? 네, 승률이 꽤 높아요. 그래서 맞대결은 지금까지 보았던 기록들이 다 맨유의 우위를 지금 말해주고 있고 무엇보다 맨유가 프리미어리그 런던 원정 경기 11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7승 4무. 네, 최근엔 또 3연승이니까. 여기 이제 토트넘도 포함이 되겠죠? 네. 토트넘도 포함이죠, 당연히. 그때는 사실 이긴 게 아니죠. 결국 결과적으로 솔샤르에서 늦게 경질하게 되면서 근데 또 보면 콘테 토트넘도 일단 시간이 좀 필요해 보여서 필요하죠. 이긴 자가 어디라고 말하기가 힘드네요. 맞아요. 아무도 이긴 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우는 런던에 나가면 꽤 자신감이 있다. 그러면 좀 그림을 그려보자면 루크쇼가 들어와서 백5를 꾸린 다음에 마이클 캐릭이 뭐 지금 캐릭의 어떤 전술 스타일이나 이런 거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니까 아예 내려서 잠궈버리는 거예요. 뭐 그렇게 시나리오를 쓸 수도 있겠고. 그래서 뭐 0대0 뭐 이런 경기가 나오면 지금 이 기록들이 유지가 되면서 그리고 맨유는 땡큐야. 0대0으로 비기면. 그런 어떤 그림은 좀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캐릭이 그런 전술을 구사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최근 흐름은 첼시가 좋지만 맞대결 기록으로 놓고 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쪽에 무게감이 좀 쏠리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역시 키플레이어인데요. 첼시는 이 루카쿠 선수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루카쿠를 꼽아봤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호날두를 꼽아봤는데 둘 다 오늘 키플레이어로 지목하는 이유는 정말 키가 될 것 같은 최고의 폼을 자랑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서로 간의 맞대결 전적 기록이 좋지 않아서 그러니까 루카쿠가 맨유 상대로 안 좋고 호날두는 첼시 상대로 안 좋고 그래서 둘 다 좀 살아나야 된다. 이 얘기로 오히려 주목해야 될 키플레이어로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루카쿠를 보면 웨스트브리치 알비온에 잠깐 임대를 갔을 때 그때 퍼거슨 감독의 마지막 맨유를 상대로
맨유 마지막 경기를 그때 퍼거슨 감독이 지휘할 때 그때 루카쿠가 되게 잘해서 맨유 상대로 골을 넣었던 기억은 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는 아주 적은 성적을 내고 있고 또 루카쿠의 맨유 커리어도 좋지 않았죠. 아 그렇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는 뭐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는 조금 기대 이하의 폼이었고 호날두도 첼시전 통산 15경기 한 골이에요. 야, 이거는 좀 이 한 골이 언제의 골이냐면 0708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 때 호날두가 헤더 넣었던 거 그거 유일한 골이에요. 그 뭐야 그 램파드 골 나오기 전에 먼저 선제골 넣었었던 선제골 모스크바에서. 야 그래도 되게 중요할 때 넣긴 했네. 네. 근데 딱 그거 외에는 리그에서 만날 때마다 그때 당시에는 애슐리 콜이 호날두를 말도 안 되게 잡아냈어요. 그래 맞다. 애슐리 콜이 있었지. 애슐리 콜이 지워버렸어요 그냥 호날두를. 그 진짜 호날두 담당이었거든요. 맞아요. 애슐리 콜 앞에만 쓰면 호날두는 되게 작아졌었어. 오죽하면 그때 오른쪽으로 나오던 호날두가 자꾸 애슐리 콜한테 막히니까 왼쪽으로 아예 빠지는 모습들도 보여줬잖아요. 그 정도로 첼시한테 약한데 호날두가 10번 이상 만나본 상대팀들 중에 가장 약한 상대가 첼시래요. 이것도 의외의 기록이네요. 네. 이번 맞대결에서도 또 호날두가 첼시한테 약한 면모를 이어올까? 이것 또한 주목할 일인 것 같습니다. 뭐 여러모로 좀 관심이 많이 가는 매치업입니다. 뭐 두 팀의 이름값도 이름값이지만 분위기 자체도 너무 상반돼 있고. 그렇죠. 근데 또 이 양 팀이 만났을 때는 의외의 결과가 항상 또 나왔었기 때문에 최근에. 그리고 뭐 형철이가 꼽은 이 분발해줘야 되는 키플레이어들이 과연 이 상대팀을 상대로 왜냐면 선발주들이 둘 다 좀 유력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보는 재미가 있는 첼시 맨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